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없으면은 내가 오늘 몇 억을 쏟아 부었어도 언제 이거를 접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 직장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라고.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성공파리가 많아서 급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급여가 월 한 200 정도가 되고요. 보통 평균이 연봉으로 한 1000 정도를 벌면 되게 상위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직장 생활을 꽤 하다 보면은 한 연봉 4000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가면 이 정도는 요즘에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월 200이라는 건 2400 정도 됩니다. 2400 정도가 되고 연봉으로. 그 다음에 연봉이 4000 정도가 되면은 그냥 직장인으로서는 평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영업자, 뭐 알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급여를 따지면은 평균 이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4000을 평균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봉이 4000 정도 되면 월급여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0 정도 되나? 33333. 한 300 정도로 봅시다. 300만 원 정도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해가 실수령액가 한 300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돈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300만 원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유튜브만 틀면 뭐라고 나와요? 월 1000원? 월 1000원 뭐 기본이다 뭐 이래 자꾸. 근데 월 10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는 개념은 자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연봉밖에 없잖아요. 뭐를 팔아먹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지.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지금 한 4% 정도 되니까 4%로 따져보자고요. 연이율이 4%라면은 얼마가 있어야 내 통장에 연 4천만 원이 꽂히냐 이거지. 내 통장에 4천만 원이 꽂히려면은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금융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얘 4%니까 얼마가 있어야 4천만 원이 꽂힙니까? 1억이면 4 꽂히니까 10억이면 꽂히겠죠. 지금 이율이 높으니까 이래요. 연이율이 4%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0억이 있을 때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노동을 하잖아요. 대신 10억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10억 쓰면 4천이 나온다고. 근데 10억이 없잖아. 그럼 내 노동의 가치는 얼마야? 전체의 이 가치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는 내가 10억이 없어도 4천만 원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내 노동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환산을 해버리면 10억이 되는 거지. 언제? 고금리 때. 그럼 이게 저금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나와 봤잖아요. 저금리 때 얼마까지 갔어요? 저금리로 연이율 1%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게 얼마가 돼요? 몇 배가 줄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10억이 돼야 돼. 내가 40억이 있어야 얼마가 되는 거야? 4천만 원의 연소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나의 가치는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금리.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저금리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내 몸값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저금리 때 나의 몸값은 얼마예요? 40억이라고. 그럼 내가 노동을 때려친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거야? 40억의 가치를 버리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어? 고금리 때는 10억이 있을지 몰라도 저금리 때는 40억을 모아놨어야 뭐가 가능해요? 은퇴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은 봅시다. 50억의 자산가는, 그쵸? 40억의 자산가가 4천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언제? 1%일 때. 그럼 50억의 자산가는
얼마를 벌어요? 5천만 원을 벌겠죠. 근데 물어봅시다. 50억의 자산으로 이 50억의 자산이 5천만 원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개나 소나 50억의 자산가라고 하고 쫙 깔려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오롯이 자기 돈이냐 이거야. 은행.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서 자산에는 나의 순자산이 있죠. 순 플러스 부채란 말이야. 근데 이 50억 자산가는 절대로 무엇을 안 알려줘. 부채가 얼마인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5천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지. 50억이지만 자기는 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낼 자신이 없거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50억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야? 금리 1%일 때 뭐예요? 40억이라고. 내 노동력의 가치는. 그럼 내 노동력의 가치가 40억이라는 것을 이해하냐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뭐는 커 보여. 로또로 맞은 10억은 커 보이지만 내가 내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를 못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물론 뭘 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으면서 뭐도 만들어야 돼? 자산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태어났어. 학습을 하고 뭘 합니까? 이제 취업을 하죠. 학습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는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시간만 갖고 있는 것이 이 시간을 뭘로 만드는 거야? 돈으로 만든다고. 그럼 이 시간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40억.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금리가 낮을 때는 이게 40억까지 올라가죠. 네.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뚝뚝 떨어져. 금리가 높으면 이게 10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아까 봤을 때. 하지만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와? 여기 4%가 되든 1%가 되든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떨어지는 돈은 항상 일정하다고요. 이거는 무슨 가치예요? 문제가. 현금 흐름이라고. 여기선 뭐가 없어요. 끊김이 없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면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뭐는 안 바뀌어? 나의 현금 흐름은 안 바뀐다고.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바뀌지. 그러면 지금 10억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1%일 때 나의 가치가 10억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럼 10억을 그냥 들고 있으면 이게 4%가 되면 어떻게 돼? 4%가 되면은 4천만 원이 되지만 1%가 뭐가 돼? 1천만 원이 되잖아요. 10억은 어떻게 돼? 변동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이 4천만 원의 가치가 4%일 땐 40억이 되고 1%일 땐 10억이 되지만 뭐는 안 바뀌어? 나에게 들어오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안 바뀌지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여기서 오는 게 뭐가 생겨요?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급여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예측 가능성을 갖다 주는 굉장히 리스크 없는 돈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취업을 하자마자 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뭐야? 급여를 타가지고 돈을 벌게 돼요? 안정이라고, 안정. 이 안정을 안 해놓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라고. 자, 어떻게 복권을 맞았다 칩시다. 10억짜리 복권을 맞은 사람과 4천만 원짜리 직장을 구한 사람을 비교를 하자고.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초봉으로는. 비교를 하자면 10억을 받은 사람이 안정됐냐? 4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정됐냐? 자, 10억 갖고 나는 이제 일을 못해. 아니면은 4천만 원을 벌지만 10억은 없어가 낫냐?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언제 죽는지 그렇지.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죽는 것조차도 예측성이잖아. 예측이 안 되는 변동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내가 언제 죽는가도 모르는 변동성이 있지만 또 뭐야? 내가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는 변동성을 가져가면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자산만 갖고 가면은 뭐가 안 좋냐? 자산만 갖고 가면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거야? 예측이 불가능해진다고. 삶을 뭐 하게 되는 게 안정적이. 그래서 이렇게 50억, 100억 하는 놈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성공 강의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뭐 하기 위해서?
40억 있어도 뭐가 안 돼요?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4천만 원의 가치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가치라고. 어떻게 함부로 이 4천만 원의 가치를 직장을 때려치고 10억을 버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노동력의 가치가 피크를 칠 때가 있겠지만 피크를 안 치더라도 뭐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삶을.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족쇄입니다. 맞아요. 무슨 족쇄야? 황금 족쇄지. 왜? 이거 없으면 안정적인 삶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좀 모으고 자산을 모아놓고 뭐 하지 않게 시작하라고요? 씨앗을 먹지 않게 시작하라고. 씨앗 없이 시작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황금 족쇄를 버리는 거죠. 누구나 다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 하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뭘 만들어야 경력도 만들고 돈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가치가 나온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확장도 하는 거야. 이 현금 흐름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우리 사업은 어떻게 현금 흐름의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게 지속 가능함의 첫 단계라고. 그게 없으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지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없으면은 내가 오늘 몇 억을 쏟아 부었어도 언제 이거를 접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직장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